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원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 모셨을까요?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 분석센터 이수진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이수진 위원님 모시고요. 자, 사회 여러 트렌드 가운데서 오늘은 결혼 이야기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결혼을 준비해 본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약자입니다. 이제 네. 결혼 서비스 업체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용어인데, 자, 이 스드메 문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이제는 계도나 권고만으로 좀 조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이야기부터예요. 네, 지난 2월에 국세청이 이 웨딩 업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스드메 문단속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네. 합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불공정 가격 정책을 관행적으로 이뤄온 행태를 지적한 바인데요. 네. 그래서 이 정부는 결혼 서비스업도 구체적인 가격, 또 환불 기준 등 이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0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부부들은 정보력이 부족한 채로 불공정 계약을 맺고 또 추가로 비용을 내면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홈페이지라든지 한국소비자 가격 등 이 중 한 곳에다가 세부 내용,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든지 환불 기준 등을 담은 내용들을 꼭 고시해야 한다는 것을 네. 명시한 겁니다. 이를 만약에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네, 과태료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가격 고시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업계의 불공정한 가격 관행이 계속되었고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 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인 겁니다. 자, 이 관심이 없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였길래 정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단속을 한다는 건가 싶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저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있을 것 같아서 스드메 가격 어느 정도 하나요, 보통? 네, 사실 요즘에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예. 웨딩과 관련된 비용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조어 중에 뭐 웨딩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이 예.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 네. 이제 특히 스드메 중위 가격이죠. 이 중위 가격이 한 292만 원 정도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 세 가지 패키지에 대한 가격이 네. 상당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비싼 축도 싼 축도 아닌데 그 평균 가격 정도가 한 300만 원 선이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지역별로도 좀 가격이 좀 차이 예. 나는 게 재밌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일 어디가 비싸실 것 같아요? 서울이 그쵸. 왠지 좀 서울이 많아서 그죠, 그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지 그런데 않을까? 좀 반전적으로 이제 광주가 346만 원으로 아. 나타나고요. 전라가 한 343만 원, 예. 그리고 부산이 334만 원 순으로 나타나서요.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이 한 300만 원, 강남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네. 사실 이게 서비스 가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요, 인건비가 들어가서 수요가 덜한 영역에 음.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른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스팀의 비용만 따졌을 때고 사실 예식장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예식장 대관 비용도 비싸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하면 또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스팀의 중위 가격이 한 300만 원 선이다라는 거예요. 네. 제 친구도 이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옵션 비용, 추가 추가 금액이 금액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붙더라고요. 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길래 그런 거죠? 저도 사실 들었는데요. 뭐 약간 이런 경우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예. 드레스를 입어요. 드레스를 입었는데 혹시 신상품 원하세요? 이렇게 아. 하면은 이제 신상품 가격은 조금 더 추가 비용이 들을 수 아, 있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드메 모든 단계에서 부차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뭐 우리 메이크업 방송하시다 보면 더 많이 받으실 네. 텐데,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른 시간에 받게 되면 야. 차지가 또 맞아요. 부담이 새벽이나 되고요. 이른 아침에. 네, 이른 아침에 좀 듣게 네.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스도 그렇게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뭐 예식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예식장을 예약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꾸미는 비용은 또 선택사항이 다를 수 어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생화를 할 거냐, 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그 꽃값이. 금액이 뭐 2, 300까지 늘고 뭐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서비스라는 것은 행사잖아요. 행사다 보면 변수가 많이 발생할 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옵션들을 다 선정해 두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추가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앞서 정부가 규제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소비자분들은 이게 일생일대 한 번 경험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이벤트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네. 상보 회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 옵션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아직 한 사람이 있더라도 나의 케이스에서는 뭔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네. 대해서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 속에서 사실 이런 부가 비용이 계속 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까 이야기한 이 스드메 패키지의 중위 가격 292만 원 이게 이제 추가 금액이 붙지 않은 기준의 맞아요, 가격이었고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까지 또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뭐 결혼 준비하다 보면 숨만 쉬어도 다 돈이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저런 명목에 붙는 추가금들이 확실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스드메 중에서 이제 스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촬영만큼은 돈이 좀 덜 드는 셀프 촬영보다는 그래도 전문 예식 촬영자에게 좀 맡겨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이제 웨딩 촬영을 했느냐라는 비중이 한 87.8%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많았고 예. 하지 않았다가 한 10% 내외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웨딩 촬영에 대한 니즈는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 딱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 청첩장 받아보면 뭐 종이 청첩장도 주시지만 모바일 청첩장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돌려보시죠. 그렇죠. 근데 모바일 청첩장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죠.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진을 좀 더 멋지게 찍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결혼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생일대의 어떤 경험이라는 어떤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이 조금 뭐랄까 좀 기억하고 싶은 이런 아무래도 보면 이게 나의 이벤트이기도 하고 사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도 결혼을 할 때 네네. 약간 스냅 촬영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멋지게 했는데 나도 이런 멋진 사진을 한번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경험을 좀 약간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웨딩 촬영에 관한 부분만큼은 아직까지는 좀 전통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또 있긴 합니다. 돈이 좀 덜 드는 셀프 웨딩 촬영에 도전을 해보겠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라는 후일담이나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촬영을 찍고 되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던데 촬영을 되파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촬영을 할 때 좀 많은 꼭 이제 서비스 촬영 외에도 부가적인 제품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촬영용 드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죠. 소품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일생일대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이제 예비 신부 부부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쓰는 건데 한 번 쓰고 더 이상 쓰지 않을 건데 그렇게 큰 가격을 내가 굳이 써야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네.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드레스를 뭐 예를 들어 촬영 드레스를 좀 저가 있는 플랫폼에서 내가 구매를 하고 근데 촬영하다 보면 뭐 굳이 뭐 제품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좀 멋지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고 어허. 그다음에 이거를 뭐 당근으로 판다든지 아하. 뭐 이런 중고 거래품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고 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웨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또 제가 네. 보고 있는 거는요. 이제 부케가 그렇더라고요. 부케도 사진 촬영할 때 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 요즘 부케도 셀프 부케라고 해서 자기가 보통 자기가 만들어서 아하. 조화를 구매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실제로 생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이제 부케를 꾸며서 사실 이것도 멋지게 대파는 이런 경우도 네.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이제 크게는 뭐 수십에서 뭐 100만 원까지의 금액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감성도 실속도 포기할 수 없는 MZ 세대들,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봤는데 기성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추억을 다시금 좀 회상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것도 최근에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요. 이미 결혼한 부부가 결혼 당시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다시 웨딩 촬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 최근에는 개그맨 김지혜, 박준영 부부가 20주년 웨딩 화보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 또한 아내 서하연 씨와 결혼 10주년
웨딩 촬영을 다시 한 바 있습니다. 네.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봐왔던 이 결혼 사진을 이제 새로 찍은 걸로 교체를 하면서 또 새로운 기분을 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렇게 리마인드 웨딩을 함으로써 특별한 날, 이 기념일을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연예인 부부들도 그렇고 지금 자료화면으로 저희 뭐 제작진들의 결혼 준비 사진들 영상들이 뭐 대거 나가고 있는데 부조정실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2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을 한 게 20년 전의 얘기인데 네. 그때는 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의 뭐 결혼식 촬영 지원들 이게 리마인드 웨딩, 뭐 신혼부부 웨딩 할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호응도 많이 얻고 있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아보니 네. 좀 다채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관광 상품과 이 리마인드 웨딩을 엮어서 하나의 소비자들과 지역민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경남 거제 이제 지심도 같은 경우는 테마섬이 아예 있대요. 테마섬을 해가지고 웨딩 휴양섬으로 우와. 꾸며서 평소에 이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예.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에게 뭐 음. 사실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웨딩 촬영을 하다 보면 예. 리마인드 웨딩 촬영도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웨딩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요트 투어까지 연계해서 좀 잊지 못할 추억을 준다라고 하고요. 또 가평군도 올해 처음으로 리마인드 웨딩 지원 사업을 아예 실시를 함으로써 네. 공모를 해서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11쌍의 부부를 선정해서 이 전문 사진 작가가 촬영을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웨딩 드레스, 턱시도,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헤어까지도 네.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 이막에 첫 발을 떼는 게 누가 생각해도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많이들 문제 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니까 나는 결혼식 아예 하지 않겠다. 노웨딩을 선언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지금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세대를 따져보면 사실 Z세대이거든요. 예. 네. 이 Z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비자 조사를 해봐도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실용성이 강한 소비자입니다. 실용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성비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싼 거를 무조건 추구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세대가 사실 네. Z세대로 나타나서 이 결혼과 관련해서도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가치적으로 따져보자면 이게 한 번 내가 끝나는 비용으로 휘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 뭐 자동차 예. 이런 우리가 내구재에 좀 더 오래 남는 투자함으로써 내 것들로. 가치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비로소 가성비가 달성이 되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예.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웨딩이라는 것은 이런 실용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이 G세대들이 보다 이 결혼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웨딩홀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뭐 약간 뭐 한 번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면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서 때문에 네. 약간 공장형 느낌도 받는다. 그럼 의미가 있느냐 뭐 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노웨딩 현상으로 네. 보이는 거죠. 여기에 또 찾아가는 하객 입장에서는 자꾸 오르는 식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예 참석을 안 하고 5만 원만 추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실속을 챙기고 다만 이게 축하를 위한 초대인데 이 취지와도 좀 본질적으로 어긋나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축의금 키오스크 이런 것도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자, 보시면서 참 이 10년 전, 20년 전 내가 결혼할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추세 속에서 앞으로 자리 잡게 될 우리 웨딩의 트렌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주력 소비자 G세대들이 더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웨딩 시장에 뛰어든다면 이들 가장 큰 특징 실용성이 극대화될 것이고 예. 그래서 무조건 싼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스드메도 왜 네. 이게 가격이 다르고 옵션이 다르지만 내가 스튜디오에선 좀 비용을 쓰고 드레스는 좀 아끼고 그다음 메이크업은 좀 더 내가 아끼고 이런 네.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함으로써 나한테 최적의 상황에 맞게 네. 정말 열공하는 이런 웨딩이 좀 더 트렌드로 자리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결국 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겠죠. 아무쪼록 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방향보다는 정말 중요한 날에 부부가 중심이 되고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혼 문화도 진화해 나갈 수 있길 이 시간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코리아 이수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